안녕하세요. 메디라마의 문혜림입니다. 이번 달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인영 상무님이 설명을 해주신 대로 앙티바라고 하는 IL-15 슈퍼아고니스트 퓨전 프로테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제가 제목을 특별하게 Redefining Bladder Cancer Therapy라고 하는 거는 블래더 캔서 중에서도 이제 NMIBC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텐데, 이 NMIBC의 치료가 사실상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방법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었지만, 실제로 개선되는 방법들이 이너바 트랙을 통해서 들어온 게 얼마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어프볼 스토리하고 그다음에 실제 앙티바의 스트럭처 그리고 모드 오브 액션 그다음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NMIBC라고 하는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그다음에 지금 NCCN의 리커멘데이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인데 작년 4월 달에 받았으니까 뭐 1년쯤 됐지만 아직도 저희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 약물이기 때문에 이 약물에 대해서 FDA가 어떻게 리뷰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질환에 어떤 치료제들이 또 임상시험을 가고 있는지 이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달에 FDA가 이제 이 약을 승인을 해주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뮤니티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필트 3.032라고 하는 싱글암 스타디를 통해서 이 성적을 가지고 인허가를 해주었는데 NMIBC라고 하는 이 NMIBC는 CIS 그다음에 튜머 A, TA, T1을 다 이제 아우러서 얘기를 하게 되는 질환의 카테고리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CIS가 있으면서 TA나 T1 파필라리 튜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without TA, T1 파필라리 디지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BCG unresponsive 즉 BCG 치료를 했는데 듣지 않았거나 리커를 한 그런 환자들 그 다음에 하이 리스크 팩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이 리스크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약제를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 약제는 모노테라피가 아니라 BCG하고 콤비네이션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데이터가 7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로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치료는 인덕션 테라피를 한 다음에 메인티넌스 테라피를 하는 이런 치료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디케이션인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앙티바는 인터루킨 15 리셉터 아고니스트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어덜트 페이션트 중에서 BCG의 unresponsive한 NMIBC 페이션트에서 CIS 플러스 마이너스 파필라리 튜머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프로벌 히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이 치료제의 임상에 대한 IND에 대한 디스커션이 2016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올판 드럭 데지그네이션을 받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패스트 트랙 데지그네이션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트랙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가 레귤레이터리 스트래티지를 아주 잘 세워서 처음부터 디터민 돼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개발하면서 임상 데이터가 많이 나오기도 전에 ODD 지정을 받고 임상 데이터가 조금 나왔을 때 패스트트랙 데지그네이션을 받고 그런 다음에 2022년에 BLA를 서미션을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리서미션을 했는데요. 이제 2023년이 되겠는데 2022년에 이 BLA를 서미션 하자마자 두 달쯤 되었을 때 브레이크스루 데지그네이션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2024년 4월 22일 날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이 앙티바는 IL-15에 달라붙는 IL-15 리셉터에 달라붙는 IL-15 아고니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IL-15는 다소 뮤테이션을 시킨 건데요. 그 다음에 이 퓨전 프로테인인데 그 밑에 사이토카인 퓨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로 그 이뮨 셀에 가서 잘 반응을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블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FC 포션인데 이게 이제 몰레큘라 스테빌리티하고 그다음에 하프라이프 익스텐션의 관계가 있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PCG하고 어떻게 시너지를 이루냐는 설명인데요. 여기 보시면 PCG는 원래 innate immunity를 이제 트리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NK셀을 프라이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N803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앙티바입니다. 그래서 이 N803이 그 뒤에 이제 NMIBC에서 이뮨 메모리를 트리거를 해서 메모리 T셀을 올리고 T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T렉셀은 올리는 것을 미니마이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너지를 이루게 됩니다. NMIBC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블래더 캔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들께서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 요도의 점막세포라고 하는 거는 요도의 내막세포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심장의 안쪽에 펠비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따라 내려와서 요 관을 따라 내려와서 그다음에 방광까지 내려와서 그다음에 그 방광에서 요도라고 하는 소변이 나오는 그 길까지에 있는 것이 전부 유로텔리움인데, 유로텔리움에 생기는 캔서는 통틀어서 유로텔리알 캔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래더 캔서는 유로텔리알 캔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 블래더 캔서는 남성에서 6번째로 커먼한 질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57만 3천이니까 거의 60만쯤 되는 뉴 케이스가 있고, 그 중에 이제 3분의 1의 환자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에 사망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60만 명의 새 환자가 생기고 20만 명이 해마다 사망을 하니까 모텔리티가 상당히 높은 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새로 진단된 환자의 75%, 다시 말해서 60만이라고 하면 압박에 계산했을 때 약 45만 명의 환자가 NMIBC,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머슬까지 들어가지 않는 슈퍼피셜한 그런 캔서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래더 캔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스모킹에 의해서 생기고 오큐페이셔널 익스포저, 그다음에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에이지, 메일 섹스, 제네틱스. 그런데 이제 이 중에는 헤어 다이 같은 것이 흡수가 돼가지고 그 물질들이 블래더까지 가서 이제 일으키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스모킹을 하는데 왜 블래더 캔서가 생길까 하면 스모킹을 하게 되면 니코틴하고 니코틴 컴포넌트가 다 몸에 들어와서 떠돌게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이제 블래더에 컴프란 이펙트를 일으키는 게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스크 팩터가 되겠고, 방광에 이제 암이 생기니까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소변 마려운 느낌이 있다든지 또는 소변을 급박하게 보고 싶은 그런 이제 그 욕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혈뇨 이제 이런 것이 증상이 되겠고요. 진단은 시스토스코피라는 것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방광 내시경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옵시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변이 나오는 바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소변을 모아서 소변 사이클로지를 돌리면 그것으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광암에 대해서 바이오마커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FDA 어프로브된 마커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 마커들이 모든 방광암에서 다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컨시스턴트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NMIBC라는 걸 자꾸 강조를 했는데, 또 유로텔리움이라 그래서 유도의 내막이 있고, 그다음에 라미나 프로프리아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이제 고유층이 있고, 그다음에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 그래서 이제 이게 근육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페리베지칼 팻, 방광 근처의 팻이거든요. 근데 테크니컬리 머슬까지 인베이전을 안 해야만 NMIBC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모양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카르시노마 인사이트라고 하는 애는 위로 삐죽 아래로 삐죽 나오지 않고 점막에, 그러니까 내막에만 국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필라리하게 바깥으로 유두 모양으로 뛰쳐나온 애들이 라미나 프로프리아를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TA가 되겠고, 라미나 프로프리아를 침범을 하면 T1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CIS 플러스 마이너스 TA, T1 파필라리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CIS만 있거나 또는 이것과 이것이 혼재해 있는 경우에 BCG unresponsive한 캔서에 인허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치료를 로컬 치료를 한다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 NMIBC가 아닌 MIBC가 되면 치료는 벌써 이제 훨씬 더 시스테믹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NMIBC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리스크 팩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로우 리스크는 이제 여기에 국한이 돼 있고 사이즈가 작고 솔리타리한 게 로우 리스크가 되겠고, 하이 리스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CIS가 있는데 그레이드가 높거나, 다시 말해서 몰폴로지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생겼거나, 이제 그다음에 멀티포칼하거나 3cm가 넘거나 이런 경우가 하이 리스크가 되고, 베리 하이 리스크는 BCG 언리스폰시브하게 되면 일단 베리 하이 리스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토패솔로직하게 유로텔리알이 아닌 다른 패솔로지, 그 다음에 림포베스큘라 인베이전, 프로스타틱 유레트랄 인베이전, 다시 말해서 이제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아주 나쁜 것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베리 하이 리스크 히스토패솔로지라고 하는 거는 유로텔리알 고유의 카시노마가 아니고 믹스트 패솔로지로서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 사이토이드하다든지 마이크로 파필라리 리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살코마 같은 컴포넌트가 있다든지, 또는 유라칼이라고 하는 건 발생학적으로 이제 있는 조직인데 유라칼 아데노카시노마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후가 굉장히 나쁜 것으로 되어 있고, 스퀴모스 카시노마도 베리 하이 리스크 패솔로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일부러 회색으로 그레이를 쳐놨는데요. 여기는 치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NMIBC라고 하는 게 로컬 리저널 또는 로컬라이즈드 디스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트랜스유레트럴 리섹션 오브 블래더 튜머, 그래서 털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털트는 다시 말해서 그냥 시스토스코프로 들어가서 유로텔리알 에피텔리움을 막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우 리스크인 경우는 아니지만 인터미디엇 이상이 되면 젬사이타빈이나 마이토마이신과 같은 약을 인트라베지칼, 방광 내에 집어넣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미디엇 투 하이 리스크가 되게 되면 BCG를 인트라베지칼로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BCG는 인네이트 이뮤니티를 일으킨다. 그래서 NK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치료하는 거고, 이 BCG가 사실은 이제 이뮤노테라피인데 저희가 결핵에 쓰이는 거지만 이 인트라베지칼 테라피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고 효과가 참 옛날 약이지만 아주 좋은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BCG 언리스폰시브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펜브롤리즈마비 어프로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 에이전트로 두 가지가 어프로브가 돼 있어서 오늘은 제가 앙티바이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드스틸라드닌이라고 하는 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있는 벡터를 근간으로 하는 진 테라피가 이제 2022년에 허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리커멘데이션이 돼 있고요. NCCN에도 BCG unresponsive 하거나 또는 BCG가 인톨러런트 할 때는 이렇게 치료를 하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NMIBC의 아웃컴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유로텔리움에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잘만 치료하면 또는 리스크 팩터가 낮으면
오랫동안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이거나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그 다음에 캔서 스페시픽 서바이벌, 오버럴 서바이벌이 90%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PCG 언리스폰시브하게 되거나 그레이드가 높거나 이런 경우에는 급격하게 예후가 나빠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PCG 언리스폰시브 NMIBC를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하이 리스크 또는 베리 하이 리스크에 속하는 그런 NMIBC가 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다 만들어 놓고 며칠 전에 보니까 이 인트라베이시컬 테라피인데 제가 케미컬 피지컬 프로퍼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안 해서 이제 조금 슬라이드를 추가로 더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방광 안에 방광 안에 이제 약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든 아니면 케모테라피로 케모셀을 죽이게 되든 중요한 조건은 유로텔리움 안에서 충분히 익스포저가 돼가지고 유로텔리움에 있는 캔서셀을 죽일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거기 잘 붙어 있고 오랫동안 있어야 되면서 또 그게 시스템하게 흡수는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유린, 그리고 이제 유리는 쉽게 설명하면 1분의 1cc씩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소변 보는 양은 하루에 1440cc라고 쉽게 계산합니다. 1분의 1cc 정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1분의 1cc씩 만들어지니까 이제 약을 집어넣는데 계속 딜루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딜루션에 레지스턴트, 딜루션이 돼도 그 약이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고 pH 스테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뮤코 어디전, 그 점막에 가서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키모테라피틱 에이전트라고 하면 컨티뉴어스 또는 컨트롤드 릴리스 카이네틱스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하고 차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블레더에 들어갔을 때 따끔따끔하고 소변이 마렵고 그래서 소변을 참을 수 없으면 오랫동안 리테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논 이리테이팅, 논 톡식해야 좋고 그 다음에 방광에 집어넣는 거니까 이제 멸균이라기보다 그 세균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악티바 리뷰에 소리에 보면 아주 자세한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가 있지는 않은데 로우 아이소 일렉트로 포인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스테믹 업소션을 그래서 잘 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로컬 파마코키네틱스가 업소션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프로퍼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로컬 액티비티를 맥시마이즈 하면서 시스테믹 익스포저를 미니마이즈 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퀼트 3.032라고 하는 트라이얼의 스타디 스킴을 보겠습니다. 일단 엘리지빌리티로는 PCG 언리스폰시브 캔서 환자에서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베시칼 방광 내에 인스틸레이션 하는 것을 PCG와 그 다음에 앙티바를 섞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6번을 이제 카테터로 주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스토스코프를 해서 디지즈 프로그레션 됐으면 트리트먼트 페일리어 이제 치료가 안 된 거죠. 디지즈 프로그레션이 안 된 환자들은 말하자면 프로그레션만 안 됐으면 페일리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엑스트라로 위클리로 3번의 인스틸레이션을 또 콤비네이션을 해주고 먼스 6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스토스코프를 해가지고 실제로 컴플리트 리스폰스가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컴플리트 리스폰스의 정의는 시스토스코프를 했을 때 이 블래더 캔서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네거티브 시스토스코프이긴 하지만 바이옵시를 했을 때 에이티피컬 사이톨로지 정도 있는 거는 CR이라고 판정을 한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리커를 했어도 그레이드가 높지 않은 로우 그레이드 리커런스는 여전히 또 CR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리기를 펠비스에서 유레터, 레날 펠비스에서 그 다음에 요관까지 내려와서 방광으로 들어오는데 요관이나 펠비스에 재발이 했을 경우에도 이게 심각하지 않아서 시스테믹 테라피를 하지 않아도 되면 컴플리트 리스폰스. 근데 위에 재발하는 것이 병변이 심각한 정도가 돼서 시스테믹 테라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컴플리트 리스폰스가 아닌 걸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사를 할 때 어떻게 집어넣었나 보면 50cc의 노멀 셀라인에 50mg의 PCG하고 400마이크로그램의 안티바를 섞어서 카테터로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시간을 방광 안에 머무르도록, 그렇지만 최소 1시간 이상 머무르도록 했고, 이제 2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이딩을 하거나 카테터로 빼내고, 그런 다음에 어드버스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또 관찰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신약 개발,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이 신약 개발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FDA는 굉장히 많은 시침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NMIBC라고 하는 질환에도 많은 약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이던스를 이제 이슈를 해서 2024년에 나온 가이던스를 여기에 제가 따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BCG unresponsive tumor bladder cancer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데피니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개월 그 BCG를 했는데 12개월 이내에 CIS가 persistent하거나 recurrent한 경우,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TA, T1인 경우는 BCG unresponsive하고, 그다음에 특히 6개월 이내에 하이 그레이드 TA, T1이 발생이 되면 이제 여전히 BCG unresponsive. 그다음에 포스트 인덕션이라고 하는 게 아까 6번의 이제 인스틸레이션을 인덕션 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인덕션을 한 다음에 T1이 하이 그레이드로 있으면 이제 unresponsive하다. 다시 말해서 BCG를 주었는데도 충분한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에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의는 adequate BCG 테라피라고 하는 이제 정의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adequate BCG 테라피가 무엇인지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equate BCG 테라피는 적어도 인덕션 페이스를 6번을 인스틸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5번 이상 주차를 한 상태, 그다음에 메인티넌스를 이제 3개월마다 그 뒤에 하게 돼, 3개월 전부터 3개월마다 하게 되는데 3번씩 하니까 3번 중에 2번 이상 주었을 때, 그 다음에 세컨 인덕션을 하게 되면은 6번 중에 5번의 인덕션, 퍼스트 인덕션과 그다음에 6번 중에 2번 이상의 세컨 인덕션을 했을 때 BCG에 안 드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BCG 언리스폰시브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즈, 이런 이제 BCG 언리스폰시브 캔서에 이제 약을 개발을 하게 되면 도즈 셀렉션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즈 셀렉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도즈의 근간이 되는 논클리니컬 데이터가 있거나 또는 클리니컬 데이터에서 PK하고 세이프티 데이터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익스포저 리스폰스 관계가 있는 그런 도즈를 셀렉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400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 크라이테리아에 맞아서 400마이크로그램을 페이스 2에 쓰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더마이즈 페이스 2나 3 트라이얼을 할지 아니면 싱글암 트라이얼로도 충분할지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리스크 베이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CIS 있는 환자들은 실제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RCT를 하면 좋겠으나 싱글암 트라이얼도 억셉터블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액티바티스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파필라리를 리섹션을 하고 났는데 질환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리커런스까지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 환자들은 이민들이 다 없어서 로우 리스크니까는 랜더마이즈 컨트롤 주차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 2가지 이상의 약을 쓰는 그런 트라이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약제 둘 다 효과에 컨트리뷰션 한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글암 트라이얼을 허용을 해주는 경우는 RCT를 하지 않아도 에티컬리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리스크 팩터가 높은 환자들한테서는 싱글암 트라이얼을 허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컴플리트 리스폰스의 크라이테리어를 설명을 했는데, 이 싱글암 트라이얼에서는 컴플리트 리스폰스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쓰는 것을 허용을 해주고 있고, 그렇지만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에서는 이런 리스폰스 레이트보다는 타임과 관계가 있는 타임 투 이벤트, 예를 들어서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이라든지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 또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엔드포인트로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티스티컬 컨시더레이션에 적어도 무엇이 얼마가 되고 이제 그런 얘기는 없지만, 적어도 CR 베이스 트라이얼이라고 하면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크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미디안 듀레이션 오브 컴플리트 리스폰스가 적어도 클리니컬리 미닝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잠깐 그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에서 이제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이제 얘기했었는데, 시스테믹 테라피를 개발할 수 있는데, 시스테믹 테라피는 로컬라이즈 테라피보다는 어드버스 이벤트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시스테믹 테라피를 개발을 한다면 톡시시티하고의 밸런스를 생각할 때 적어도 이피커시가 아주 좋은 그런 경우에 개발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리커멘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롱텀 팔로업을 하고 그 플래닝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로컬라이즈 테라피를 했을 때 실제로 병이 좋아져도 블레더에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거나 또는 블레더의 펑션, 예를 들어서 수분 보는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롱텀 팔로업을 하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필트 3.03이 트라이얼도 포스트 어프로벌 리ኳ어먼트로 5년을 팔로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논 클리니컬 세이프티를 가지고 이제 이 클리니컬에 들어올 때 인트라베지컬 에이전트는 시스템의 익스포저가 미니멀하고, 그다음에 로컬 티슈 톡스가 미니멀하면 아이디어하다라고 해서 이 이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 앤 진 테라피를 할 때는 다른 레귤레이션도 따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앵티바의 이피커시 데이터를 볼 텐데요. 앵티바는 77명의 환자, 그래서 그 피보탈 트라이얼에 포트 1에 들어왔던 환자를 대상으로 77명에서 나온 효과를 가지고 인허가를 받았고, 62%의 리스폰스, 48명에서 리스폰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48명 환자 중에 28명, 58%가 12개월에도 충분히 리스폰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48명 중에 40%, 즉 19명의 환자에서 24개월 이상 CR이 유지된다라고 했고, 여기 서바이벌 커브, 그 리커런스 프리 컴플리트 리스폰스가 충분히 인슈어가 되는 이 서바이벌 커브를 보면은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플랫하다는 거는 상당히 듀러블한 리스폰스가 예측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FDA가 이 에피커시를 로컬 패솔로지스트들이 리뷰를 했지만 여전히 센트럴 패솔로지스트의 리뷰를 불허하고 해서 이제 듀얼 리뷰를 했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하이그레이드 유로델리아 카시노마의 숫자는 비교적 적어서 5.2%에 불과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환자 중에서 하이그레이드 유로델리아 카시노마가 이제 반응을 해서 컴플리트 리스폰스가 된 케이스가 87.2%입니다. 근데 이제 이 87.2%는 양쪽 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센트럴 리뷰를 포지티브인 거를 합하면, 이거 두 개 합하면은 95% 정도 되고, 요거 이제 이 로컬에서 사이톨로지 리뷰를 한 거를 이제 떼내게 되면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높은데, 어쨌든 콘코던트한 네거티브 하이그레이드 유로델리아 캔서가 87.2%면서 실제로 콘코던트하지 않은 경우가 3.5%.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기는 로컬에서 평가한 것이 프랙티스에서 충분히 리프로듀서블하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콘코던스 레이트에 대해서 어그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로컬 인스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로컬 어드버스 이벤트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시스테믹한 머스큘로스켈리탈 페인이 있다든지 취유스가 있다든지 파이렉시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이유는 IL-15도 사이토카인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폰스가 있는데 15 내지 17%에서 나왔고 머스큘러스켈리탈 페인의 그레이드 3, 4는 2.3%.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대부분 유로셀리아에 의거된 이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20, 30%의 환자에서 디스우레아, 소변 보기가 힘든 느낌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헤마추리아, 혈뇨가 있다든지, 유리나리 프리퀀시, 자주자주 빈뇨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얼전시가 빨리 화장실을 가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20, 30%, 25 내지 30%가 됐고, 그다음에 유리나리 트랙 인펙션이 24%에서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레이드 3, 4 어드버스 이벤트는 2, 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드버스 이벤트 프로파일이 페이버러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스테믹하게 레버러토리 어브노멀리티로 크레아틴이 올라가거나 포타시움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이것도 역시 그레이드 3, 4는 굉장히 이제 제한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논클리니컬에서 파마콜로지 리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IL-15의 슈퍼 아고니스트 퓨전 프로테인인데 IL-15 바인딩 어피니티가 아주 좋고 그다음에 IL-15과 IL-2의 그 리셉터가 있는 셀에서 셀 프롤리퍼레이션 잘 일어났고 그다음에 T렉의 프롤리퍼레이션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충분히 파마콜로직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판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비보 리스폰스를 봤는데 사실 고통의 캔서를 서브큐로 해서 지노그라프를 보거나 오소토픽으로 보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블레더 내벽에만 생기는 캔서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런 캔서를 만들 때 실제로 이피커시의 이밸리에이션은 블레더 월의 thickness하고 그다음에 블레더의 그 웨이트를 가지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PBS만 쓴 경우 BCG, 그다음에 앙티바 얼로운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콤비네이션을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데 그래프는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패톨로지를 보면 PBS를 쓴 경우에는 굉장히 블레드 내막이 thickness가 심하고 그다음에 BCG 언리스폰시브이기 때문에 BCG를 써도 여전히 상당히 이 내막이 유로델리아 thickness가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앙티마만 썼던 경우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BCG랑 같이 쓰면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만 봐서는 사실 앙티바 혼자만 써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앞에 일상에서 비교를 보면 리스폰스 레이트가 이거 언론으로 했을 때 한 20%밖에 안 되고 콤보를 했을 때 아까 62%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콤비네이션으로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마콜로지 리뷰 중에서 톡시콜로지를 보시게 되면 이거를 이제 인트라베지칼 인스틸레이션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법제 기관들은 노코 리저널 테라피로 쓰는 약이라 할지라도 시스테믹 톡스를 봐서 100%다 정맥으로 주입이 된다라는 조건을 형성을 해서 톡스 스타디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IV로 톡스 스타디를 했고 노아엘이 0.03mg/kg고 그 다음에 그 마우스 스타디에서 4mg/kg를 썼을 때 쥐가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이비를 줬을 때는 이뮨 리액션이 있어서 렁이나 스플리나 림프노드의 웨이트가 커지면서 여기에 이제 림포사이트가 많아지고 그렇지만 실제로 시그니피컨트한 컨서는 이제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시스테믹 업섭션이 드물기도 하지만 실제로 IV를 줬을 때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케이스는 아주 하이도즈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AUC하고 CMAX는 도스 디펜던트하게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트라베지칼로 줬을 때 실제 시스테믹 익스포저가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인트라베지칼로 주면 시스테믹 익스포저가 100mg/ml이기 때문에 아주 로우 도즈 거의 QLS죠. 그러니까 재기 힘들 정도로 아주 낮은 농도로 디텍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시스테믹 업섭션은 정말 네글리저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ADA가 생길 건가? 근데 1, 2%의 환자에서만 ADA가 생겼고, 이 ADA는 실제로 세이프티나 이피커스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00 마이크로그램과 50mg의 BCG를 같이 줬다고 했는데, 환자의 웨이트라든지 성별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차이가 없어서 싱글 400 마이크로그램 인터베이시컬 with BCG가 실제로 인디비주얼 베리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도즈 어저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업섭션이 되지 않으니까 푸드 인터랙션, 드러그 인터랙션 같은 거는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네핏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FDA가 이제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언맷 니즈 레벨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그래서 앙티바의 데이터는 이 크리티컬 언맷 니즈에 갭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62.3%의 CR 레이트는 그 다음에 이제 36개월 이상 리스폰스라는 그런 듀러블 리스폰더가 있기 때문에 이 싱글암 스터디를 해서 컨펌이 되긴 돼야 되지만 충분히 클리니컬 베네핏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이프티는 대부분이 그레이드 1, 2의 유리너리 어드버스 이벤트가 되겠고, 그레이드 3, 4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낮은 퍼센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인트라베시컬 테라피는 익셉터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글리저블 시스테믹 업소션이 있어서 로컬 PK 프로파일은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ADA도 아주 낮은 퍼센트에서 일어나고 이피커스 세이프티에 영향이 없어서 컨설이 미니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베니피시 리스크를 상회를 해서 어프로벌이 충분히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어프로벌이 되고 나면 충분한 데이터가 없을 때 포스트 어프로벌 리퀘어먼트 또는 포스트 어프로벌 커미트먼트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약간 놀란 거는 페이스 3를 하는 포스트 어프로벌 리퀘어먼트가 없어요. 그래서 필트 3.032 트라이얼을 롱텀 팔로업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신성 환자라고 했는데 이분들을 2029년까지 5년 동안 롱텀 팔로업 하라 되고 애니얼 리포트를 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포스트 어프로벌 커미트먼트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에세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 또는 이제 포뮬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라서 실제 그렇고 이제 요 CMC 퀄리티에 관한 거는 2025년 올해까지 다 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1년 내지 1년 반 이내에 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페이버러블한 그런 이제 리퀘어먼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아드스틸라드린이라고 이름이 되게 길어서 이게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사실 제가 앙티바도 한 번도 요거 발음을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제가 발음 연습을 한 100번쯤 했는데요. 잘 안 돼요. 노가펜디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킨 하는 게 이제 인터루킨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노가펜디킨 알파 해가지고 뒤에 이제 인바키세프트라고 해서 이제 그 포션만 있어서 세프트라는 말을 붙였고, 그다음에 아드스틸라드린은 나도파라진 그래서 이제 진 테라피인데 한번 빌려. 잠깐 통화해봐. 네, 진 테라피인데 아데노바이러스 여기 지금 프릴 아데노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실린 진 테라피가 되겠습니다. 2022년에 허가를 받았고 2024년에 허가를 받았고요. 둘 다 인디케이션은 BCG unresponsive NMIBC with CIS plus minus papillary tum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앙티바는 IL-15 리셉터 아고니스트 내지는 리셉터 퓨전 프로테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아드스틸라드린은 이제 아데노벡터에 탑재되어 있는 진 테라피로서 인터페론 알파 B2를 델리버링하는 그런 진 테라피가 되겠습니다. 둘 다 인트라베이시컬 인젝션을 하는데 아드스틸라드린은 모노테라피로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앙티바는 콤비네이션, 피스와 콤비네이션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드스틸라드린이 3개월에 한 번씩 12개월까지 말하자면 5번을 주는 치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앙티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 마이크로그램하고 50mg을
주는데, 인덕션에 6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테넌스를 3위크 해가지고 4개월, 7개월, 10개월, 13개월, 3개월 간격으로 주는, 19개월까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25개월째에 이제 추가로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더 그렇게 해서 좀 더 오랫동안 줄 수 있어서 아까 어프로벌 뉴스에 보면 맥시멈 37개월까지 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프리메디케이션인데요. 방광에다 이제 약제를 넣어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극이 돼서 소변이 보고 싶거나 해서 이걸 빨리 쏟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드스틸라드린은 개발할 때 재미있게도 그 에피콜리너직을 써서 이제 보이딩을 최소화한 이제 그런 그 프리메디케이션을 줬고 그다음에 앙티바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테믹한 어드버스 이벤트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머스큘러스켈레탈 페인, 그다음에 칠스, 파이렉시아, 크레아틴이 올라가는 건데 이제 여기도 파이렉시아하고 파이렉시아하고 크레아틴 올라가는 거, 퍼티그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로컬 리액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블레더 스페즘, 헤마치레. 사실 이 블레더 스페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티콜리너직을 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앙티바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없는 반면에 여기는 인터페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터페론에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있는 환자들은 쓰지 말도록 권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암 트라이얼을 둘다 했고 리스폰스 레이트는 앙티바가 61%, 아디스라딘이 51%. 그다음에 그렇지만 실제로 롱텀 그 리스폰스를 보면 앙티바 쪽이 훨씬 좋아요. 그다음에 미디안 여기 이제 미디안이 이게 9.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9.7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업투 47개월이지만 12개월과 24개월을 보면 12개월, 24개월 사이에 18개월이나 그쯤에 어디서 일어날 것 같은데 아직 이벤트가 다 일어나는 리포트가 없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12개월까지만 37개월까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는 방법은 집어넣은 다음에 요거는 트라이할 때 1시간을 줬고 요거는 2시간을 이제 컨택트를 하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 그림이 작아서 제가 좀 확대를 했는데요. 새로운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약제 여기 앙티바고 여기 아디스플라드린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크레스토스티모젠이라고 하는 진 테라피나 그다음에 인트라베지칼로주는 그 케모테라피 UGN102라고 하는 거는 마이토마이신을 하이드로젤이랑 붙여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하고 하리스라고 하는 거는 디바이스래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안에다가 gemcitab이나 이런 약을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컨티뉴어스 릴리즈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테믹으로는 펜블로리즈마나 아테졸리즈마, 도발루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거 다 이제 PDM, PDL한 엔티바이오틱이죠.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이제 제가 그 트라이얼 지우기에서 며칠 전까지 페이스 1, 2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재밌는 거 몇 개를 골라서 여기다 지금 올려놨는데 SHR1501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IL-15 아고니스트가 되겠고요. EG70라고 하는 거는 논바이럴 진 테라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름이 긴 2개 합쳐진 거는 튜머 백신인데 이 튜머 백신의 콩포짓하고 더발루맙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상에서 개발되고 있는 거는 전부 다는 아니고 이제 P60 플러스 더발루맙이라든지 이 콤비네이션으로 개발을 하고 상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유지엔 우리가 아까 얘기한 하이드로젤에 탑재된 그 마이토마이신이고 그다음에 APL1202는 MedAP2라고 하는 안지오제네시스를 컨트롤하는 그런 약제인데 이것들이 지금 프라이머리 리드아웃이 다 올해 이내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4월 달에 허가를 받은 거를
오늘서야 1년 만에 이제 리뷰를 하게 됐지만 올해 안에 어쩌면 이 데이터들이 잘 나오면 아마 내년 아스코 GI에는 얘들이 다 발표가 돼서 트리트먼트에 대한 지평선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BCG Unresponsive NMIBC는 언맷 니즈가 아직도 높은 질환이고 그 다음에 블래더 캔서라고 진단이 된 환자의 75% 이상 다시 말해서 머조리티가 NMIBC를 처음에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리스크 팩터로 치료를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오늘 말씀드렸던 앙티바는 IL-15 슈퍼아고니스트 퓨전 프로테인인데 이게 이제 BCG하고 같이 치료를 했을 때 NK셀, CD8 T셀, 메모리 T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인네이트 이뮤니티와 어댑티브 이뮤니티를 둘 다 이제 올림으로써 듀러블 리스폰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제이고 실제 CR 레이트가 3개월에 62%고 말씀드린 대로 12개월과 24개월에 58%하고 40%의 이제 그 리스폰스가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이프티는 주로는 로우 그레이드의 유리나리 어드버스 이벤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스테믹 익스포저는 아주 네글리저블해서 효과가 좋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내 약은 효과가 좋으면서도 부작용은 적어요라고 얘기한 듯이 이 정도는 돼야 뭐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은 좋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FDA가 이제 그 약제가 다 개발이 돼가지고 인허가를 받는데 7년 정도의 전의를 거쳤는데 어쨌든 싱글암 77명의 데이터를 갖고 듀러블 리스폰스를 보여서 이제 허가를 해줬고 PMR, PMC도 상당히 제너러스한 또는 그렇게 많은 리퀘어먼트가 없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근간으로 하는 진 테라피가 인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사이토카인 베이스드 이뮤노테라피로서는 BCG 언리스폰시브 NMIBC에서 첫 번째를 인허가를 받은 그런 치료제가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이 성적을 보면 누구든지 앙티바를 쓸까 아니면 아데실라드린을 쓸까 그러면 아마도 앙티바를 쓰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NMIBC 치료에 상당히 임프레시브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제 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